안녕하십니까. 삼성 SDS 연구소의 조종윤 프로라고 합니다. 저는 텍스트 애널리시스 기술을 이용한 VOC 처리 지능화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발표 아젠다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텍스트 애널리시스의 5대 핵심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다음에 저희 적용 사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SDS 솔루션을 이용한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표는 텍스트 애널리시스 기술을 이용한 VOC 처리 지능화 적용 사례에 대한 게 메인인데요. 먼저 텍스트 애널리시스 기술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짚고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애널리시스 기술은 업계에서는 다양한 정의를 내리고 있지만은 가장 핵심적인 개념은 텍스트에 내재된 정보를 추출해서 정형화된 형태로 제공하는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계 같은 경우는 사람 사이에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고 정형화된 정보로서만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텍스트 애널리시스 기술을 이용해서 이 사람 사이에 의사소통하는 언어들을 정형화된 정보로 제공을 해주어야 합니다. 이전까지는 하다못해 TV를 조작을 하더라도 이렇게 리모컨을 통해서 정형화된 시그널을 주고받았다고 하면은 앞으로의 시대에는 TV한테 나 지금 기분이 우울하니까 재미있는 영화 하는 채널 좀 틀어줘 라고 하듯이 사람끼리 말을 하는 것처럼 기계한테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도록 도와주는 기술이 텍스트 분석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왼쪽에 지금 장표에서 비전형 텍스트의 예시를 보면요. 가을은 우리들에게 청명한 마음, 수학의 느낌으로 다가오는 것 같다. 선선한 가을에는 가을 거지하는 밭을 보며 시원한 공기를 느낄 수 있는 여유를 즐기며 풍요로움을 만끽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겠다. 이런 비전형 텍스트가 있는데요. 이 텍스트 분석 기술을 이용해서 왼쪽에 있는 비전형 텍스트에서 정형화된 정보를 추출해내게 되면은 토픽 같은 경우는 생활, 의도는 풍경 묘사, 감성은 행복, 키워드는 자연, 가을, 그리고 관련 문서는 작년 여름휴가.txt라는 이런 문서들을 소개해주는 그런 정형화된 정보를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5가지의 정형화된 정보 같은 경우는 뒤에서 저희가 말씀드릴 텍스트 애널리시스 기술의 5대 핵심 기능이기도 합니다. 이런 텍스트 분석 기술이 비즈니스로서 활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객들이 회사의 제품을 구매하거나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회사가 제공하는 모든 가치들에 대해서 그들만의 어떤 의견이나 다양한 느낌들을 자신만의 언어로 소셜 미디어 서비스에다가 자기 마음대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요거를 이제 흔히 말해서 Voice of Customers, 이제 줄여서 VOC라고 하는데 이 VOC는 리스크 매니지먼트,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소셜 미디어 애널리시스, 커스터머 케어 서비스의 핵심 기술로 활용이 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 VOC를 활용해서 텍스트 분석 기술을 통해 고객들의 의도를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을 통해서 위험 요소를 이제 관리를 하거나 고객들의 만족도 개선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 행위를 통해 이제 이미지 제고를 할 수가 있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기업의 수익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텍스트 애널리시스의 5대 핵심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5대 핵심 기능이냐라고 하시면 텍스트 분석 기술을 적용하는 과제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것들을 결국에 이제 다 추려서 보면 이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5대 핵심 기능으로부터 다 발전해서 결국에는 5대 핵심 기능으로부터 출발하는 모든 기술이 발전하는 것이다. 이래서 이제 5대 핵심 기능이라고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의도 분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도 분류 같은 경우는 텍스트에 내재된 작성자의 목적 또는 의도를 파악해서 분류를 하는 기능입니다. 머신러닝 관점에서 보면은 큰 카테고리에서 봤을 때 이 분류라는 것이 슈퍼바이스드 러닝, 그러니까 지도학습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이 지도학습의 특징이 먼저 사전 학습된
AI 모델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먼저 그 도메인 데이터로 학습된 AI 모델이 필요한데 이 모델을 이제 분류기를 먼저 준비를 해주면은 고객이 발화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이제 목적과 생각을 인식을 해서 분류를 해주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예약하고 싶습니다라는 발화가 들어왔을 때 분류기가 이것이 도대체 왜 이런 말을 했을까라는 것을 분류를 했을 때 예약 문의라는 의도가 나왔을 확률이 가장 높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고요. 이 뒤에 예약 메뉴 자동 연결이라는 간단한 기능만 추가를 해도 그 자체로 리드 타임을 단축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자동 메뉴 연결을 통해서 응대 가이드를 제공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분류기에 들어오는 모든 정보들을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VOC에 대한 통합 분석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이 의도 분류 같은 경우는 그 민간 부문에서는 기업의 그 고객 대응 시 질의 분류를 가능하게 할 수가 있고요. 공공 부문에서는 민원 서비스에서 처리 절차나 구비 서류 안내를 위한 민원 분류를 하는데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감성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성 분석 같은 경우는 사람의 언어에 담긴 감성을 이해하는 기능인데요. 그냥 텍스트로 봤을 때는 기계는 그 텍스트에 담긴 의미에 사람이 어떤 감성을 가지고 텍스트가 나왔는지에 대한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감성 분석 기능이 필요한 것인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사전 학습된 언어 모델을 이용해서 이 도메인 특화된 이 감성 언어들을 위에 얹어가지고 이제 미세 튜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도메인 특성 단어들로 학습된 그 AI 모델이 나오는데요. 그 모델에다가 이제 예측하고 싶은 고객의 멘트들을 넣으면, 예를 들면 지금까지 써본 시스템들 중 가장 마음에 드는 시스템이다,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근데 돈만 있으면 내가 이것보단 더 잘 만들겠다, 이런 텍스트가 들어올 수 있는데, 이런 분석을 통해서 이 처음에 만들어둔 AI 모델이 정형화된 감성 수치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 뽑아낸 수치로서는 이제 분류 혹은 회귀로 다양한 형태로 이제 활용이 될 수 있는데, 이제 분류 같은 경우에는 왼쪽 같은 경우에 이것이 이제 그 긍정적인 감성을 포함하고 있다, 오른쪽 멘트 같은 경우는 부정적인 멘트를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이진 분류로 분류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제작자의 의도에 따라서 뭐 강한 긍정, 보통, 부정, 강한 부정, 이렇게 5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은 사람의 의도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감성 분석 기능은 내부적으로는 이제 고객 피드백, 콜센터 메시지 등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쓰일 수가 있고요. 외부적으로는 기업 관련 뉴스나 SNS 홍보물에 달린 댓글의 긍정이나 부정을 판단하는 데 쓰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토픽 모델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픽 모델링은 텍스트에 내재된 토픽들을 도출하는 과정인데요. 이 전통적인 토픽 모델링 기법만 쓰더라도 문서와 내가 추출하고자 하는 토픽의 개수를 제공을 하면은 그 문서 내 토픽 분포와 그다음에 토픽 내 단어의 분포를 확률적으로 추정을 합니다. 왼쪽에 이제 예시로 드린 문구는 삼성 SDS 홈페이지에 있는 그 브리티 RPA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 브리티 RPA에 대한 설명에서 토픽 모델링을 수행하면 가운데 보시는 것처럼 토픽이 3개, AI, 자동화, 생산성이라는 토픽이 추출되고, 그 토픽에 해당하는 단어들의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몇 개가 나와 있는지에 대한 각각의 개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토픽 모델링을 사용하면은 이 글을 다 읽지 않더라도 이 브리티 RPA가 AI를 사용해서 업무를 자동화시켜주고 생산성을 높여주는구나 라는 것을 금세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토픽 모델링 기술은 그 VOC 수집하는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문서 검색 기능에서 다양한 문서의 주제를 빠르게 뽑아내는데 많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키워드 추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키워드 추출은 크게 봤을 때 이제 정적인 데이터에서
등장 단어들의 랭킹을 기반으로 하는 키워드 추출과 동적 시계열 데이터에서 이제 등장 빈도가 이제 얼마나 급상승하는지 그것에 대한 움직임을 포착하는 것을 기반으로 하는 키워드 추출로 나뉠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실시간 추세를 분석하는 것을 기반으로 하는 키워드 추출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왼쪽의 예시는 표인데 특정 연도에 월별로 회사 명의 검색어 등장 횟수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검색어 등장 횟수를 보시면 7월에서 10월로 갈수록 삼성 SDS의 검색어 횟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키워드로 포착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키워드들을 이제 상태 공간에 매핑을 했을 때 다른 다양한 키워드들과의 어떤 거리를 통해 마인드맵을 생성하면 삼성 SDS와 연관된 그 키워드들이 무엇들이 있는지에 대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삼성 SDS와 키워드가 좀 가까이 붙어 있는 것들은 AI, 보안, DT, 물류, 클라우드 이런 것들이 있고 다시 AI는 NLP와 연결되는 이런 키워드의 맵이 생성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사도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사도 분석은 텍스트 간의 의미적 유사성을 도출하는 기능입니다. 사람은 글을 읽을 때 비슷한 문맥인지 아닌지에 대한 것을 판단할 수가 있지만 다른 단어들이 막 섞여 있는 문장들에 대해서는 기계는 이게 비슷한 문장인지 아닌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문서 A와 B가 왼쪽에 예시로 제시되어 있는데요. 테크토닉은 개발자 생태계 확장을 위해 최신 IT 기술과 개발 노하우, 인사이트를 공유하고자 한다라는 문서가 있고 문서 B는 테크토닉은 지식과 정보 교류의 장이 되어 개발자 커뮤니티와 기술 확대에 기여하고자 한다라는 문서가 있습니다. 사람이 봤을 때는 이 테크토닉이 개발자 커뮤니티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지 그것에 대한 이제 의미가 비슷한 문맥으로 드러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지만은 이제 기계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인코더 엔진을 구성해서 NLP 인코더를 통해 각각의 문서들을 인코딩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정형화된 수치 데이터들로 이것들이 정리가 되면요. 그것을 이제 상태 공간에 매핑을 하면 여러 가지 이제 수학적 기법을 통해서 유사도를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벡터를 기반으로 한 유사도 측정에서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거는 코사인 기반 유사도 측정인데요. 이제 코사인 시밀러리티가 벡터의 방향이 비슷한 방향을 가리킨다 하면은 비슷한 방향일수록 비슷한 문서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문서는 비슷한 문서다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고요. 이 유사도 분석은 여러 가지 문서가 한꺼번에 들어왔을 때 어떤 카테고리로 크게 나눌 수 있는지에 대해서 1차적으로 나눌 때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는 실제 VOC 데이터에 이런 기술들을 어떻게 적용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실제 과제에서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은 사실 어떤 기술이 딱 하나만 쓰인다기보다는 이 기술이 되게 복합적으로 사용되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되도록 하나의 기술이 중점적으로 사용된 그런 이제 사례들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사내 시스템의 VOC 의도 분류 사례입니다. 그래서 VOC 분석 시스템 구축에 의도 분류 기능을 도입한 사례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분류 기능은 먼저 학습된 모델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구성을 위해서 학습 VOC를 먼저 수집 정제하는 그런 과정이 먼저 필요하고요. 그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 이 도메인 내에서는 어떤 의도들이 들어올 수 있느냐라는 것에 대한 것을 분류를 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각 예상되는 그 의도들을 학습을 시켜야 되는데 이 시스템 같은 경우는 단순 문의, 데이터 수정, 데이터 요청, 프로그램 개발 뭐 이런 식으로 의도가 들어온다는 것을 이제 사전에 학습되는 것을 통해 알 수가 있고 이런 의도들을 기존에 수집된 VOC에다가 각각 매핑을 해서 라벨링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라벨링된 데이터를 모델에 넣어서 학습하고 배포를 하게 되면 실제로 이제 왼쪽에서 엑셀 다운로드 시 코드 생성 요청이라는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그 분류기를 통해 이것은 프로그램 개발이라는 의도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으로 피드백을 생성해 주게 됩니다. 이런 VOC에서
의도를 파악해주는 기능을 만들어줌으로 인해서 시간당 많은 VOC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VOC의 이제 단위 시간당 처리량이 증가하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선에서 보통 숙련도에 따라서 요 이제 분류해주는 그런 역량이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머신러닝 통한 분류기를 실행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시간이 짧아져서 결과적으로 이제 분류를 해주는 리드 타임을 단축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런 분류 대상 데이터가 들어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VOC 분석을 통한 어떤 통계 분석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현황을 파악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 데이터로서 다시 그 데이터를 이제 모델 재학습을 위한 데이터 원천으로 써서 이제 VOC 분석을 통한 지속적인 모델 분석 업그레이드까지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아파트 입주민 VOC 감성 분석인데요. 입주민의 불만족 정도를 파악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만족도 개선에 기여한 사례입니다. 그 왼쪽에 이제 아파트 단지 입주민 VOC 예시를 보시면은 기존에 이제 수집하던 데이터에 강한 불만 혹은 불만이라는 컬럼이 새로 추가돼서 특별히 더 주의점을 상기시켜주는 그런 컬럼이 추가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제 그 감성 데이터는 통계 분석으로도 잘 활용이 될 수 있는데요.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단지별 만족도 시각화를 통한 비교 분석 자료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자료를 통해서 강한 불만이나 불만이 지금 얼마나 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특히 아파트 단지별로 강한 불만이나 불만 데이터가 어떤 아파트 단지에서 좀 많이 발생하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자료를 좀 제공을 해줄 수가 있고요. 이거 감성 분석을 통한 이제 데이터들이 실제로 만족도 개선에 좀 기여를 할 수 있다는 데이터도 있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은 기간별 만족도 개선 추이 분석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3월부터 이제 시작해서 쭉 갔을 때 강한 불만이나 불만에 대한 데이터들이 쭉 많이 나왔는데, 그것에 대한 주의점을 좀 더 빠르게 파악하고 대응을 좀 잘 한 결과 실제적으로 그 절대량이 좀 줄어들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사례는 이제 아파트 단지별 특이 하자 유형 도출에 대한 건데요. 요거는 토픽 모델링을 활용한 급증 하자 유형을 검출해냈던 사례입니다. 먼저 다양한 아파트 단지에서 VOC들을 수집을 하고요. 그 수집한 그 데이터들에서 토픽들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토픽들을 뽑아내면 이제 그것을 상태 공간에 임베딩을 시키고 그 등장 횟수에 대한 거를 다시 통계 분석을 돌리면 그 이상치로 등장하게 되는 토픽들이 추출이 됩니다. 그것을 이제 하자 유형별로 이상치로 등장하는 그 토픽들의 분포를 만들면 각 아파트 단지에서 어떤 토픽들이 많이 나왔는지에 대한 하자 유형을 매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아파트 브랜드에서 만든 다른 단지라고 하더라도 단지마다 이제 발생하는 하자들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는 그 하자 종류들은 각각 다 다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단지별로 특히 더 이렇게 어텐션을 가져야 하는 그런 아파트 단지의 그 하자들을 좀 더 보기 쉽고 알기 쉽게 매핑을 해줄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사례는 사회적 환경적 이슈 키워드 추출이라는 사례인데요. 이제 시계열 데이터 트렌드 분석을 통한 관심 키워드를 추출했던 사례입니다. 이제 키워드들이 쭉 있는데 윈도우 베이스드 체인지 포인트 디텍션이라는 그 간단한 알고리즘이 있는데요. 그 특정 구간을 잡아가지고 시계열로 쭉 봤을 때 어떤 특정 단어가 갑자기 확 튀어오르는 그 구간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급증 구간을 검출해서 이제 그거를 키워드로 삼고 그 키워드를 삼아서 그 키워드에 연관 키워드들을 이제 검색을 했을 때 어떤 주의점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거를 뽑아낸 사례인데요. 특히 이제 층간소음 같은 키워드 같은 경우는 누구나 이제 알 수 있듯이 위층이라든지 뭐 흡음재 이런 거에 대한 주의점을 인사이트를 바로 얻을 수가 있지만은 라돈 같은 경우는 키워드가 나와도 이게 무슨 의미에서 이런 게 나왔는지 잘 와닿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관 키워드 맵
매핑을 시켜서 봤을 때를 보면 뭐 기술, 성분이라는 거 외에 화강석이라는 그 키워드가 같이 마인드맵으로 형성이 되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러면은 라돈이라는 키워드가 많이 나왔을 때는 화강석이라는 이 재료를 주의 깊게 봐야 되는구나 하는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사례로는 그 VOC 유사 공문서 추천 사례입니다. 이것은 이제 빅데이터 내 관련 문서 검색 및 추천에 유사도 분석을 도입한 사례입니다. 요런 맨 처음에 이제 요걸 시작하기 전에 텍스트 빅데이터를 먼저 구축을 해야 되는데요. 웹 스크래핑을 통해서 외부 판례나 공유 사이트, 외부 판례 공유 사이트에서 스크래핑을 통해 판례들을 쭉 나열을 하고, 그 다음에 SDS AICR을 통한 그런 OCR, 그러니까 광학 문자 인식 기능을 통해 그 컴퓨터 파일들이 아니라 그 이제 종이로만 존재하는 공문서 파일들을 다 긁어서 텍스트를 만든 이제 결과 파일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판례와 공문서들을 전부 다 인베딩을 시켜가지고 이제 텍스트 빅데이터를 구축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게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VOC, 공조기 가동 시 가루가 날아다닙니다. 한 번 조치 후에도 같은 현상이 발생하여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이제 새로운 VOC가 들어왔을 때 그걸 이제 인베딩 시켜가지고 그 빅데이터에다가 매핑을 하면은 그 새로운 VOC와 가깝게 붙어 있는 판례나 공문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판례나 공문들을 봤을 때 이제 가장 가까운 걸 보면 냉난방기 시설 실내기 분진 관련 조치 요청이라는 이제 공문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VOC가 들어왔을 때 텍스트 빅데이터라는 것을 통해서 그 주변에 있는 것을 보면은 이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이전에는 어떻게 했었는지 그런 거에 대한 참고 자료를 좀 쉽게 얻고, 그것에 대한 대응 방법을 좀 더 쉽게 얻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을 얻을 수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린 사례를 통하면 SDS에서 이것을 다양한 입력 방식이 있고, 뭐 텍스트 분석 방법도 여러 가지고, 그다음에 내놓는 방식도 굉장히 여러 가지여서 이것이 굉장히 좀 시스템에 따라서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했는지에 대한 얘기를 들으시면 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게 SDS의 이제 데이터를 다루는 그런 솔루션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보니까는 생각보다 쉽게 그것을 처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데이터 분석이라는 업무를 할 때 데이터 수집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던 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는 사실인데요. 저희는 이것을 삼성 SDS Brightix Data Preparation, 줄여서 Brightix DP를 통해서 상당 부분 불편을 많이 해소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Brightix DP는 분석 대상 텍스트 데이터를 빠르게 수집하고 손쉽게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해줍니다. 보통 이제 분석 데이터를 수집하고자 할 때 분석 데이터가 이제 예쁘게 잘 모여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데이터베이스에 되게 흩어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DB가 이렇게 3개가 있고, 뭐 거기에 필요한 텍스트 데이터가 각각 하나씩 있다고 했을 때 그것을 이제 다 어렵게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Brightix DP를 이용하면은 이 피드라는 기능을 이용했을 때 각각의 그 데이터들을 다 모아다가 하이브라는 DP 내부 저장소에다가 주기적으로 저장을 시켜주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자 입장에서는 그냥 필요한 데이터를 리스트업을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하이브에 어떻게 저장할지에 대한 피드만 한 번만 정의를 해주면 주기적으로 새로운 데이터를 긁어다가 하이브에 계속 쌓아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분석을 하는 입장에서는 저 하이브에만 접근할 수 있으면 분석 대상 데이터들이 다 정리가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 분석 기능을 따져봤을 때 텍스트 분석 그 자체만 필요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제 분석 대상 데이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분석 데이터를 이제 로드하는 거,
그다음에 분석하고 나서 분류 결과를 이제 정제하는 거, 그다음에 그 결과를 원하는 곳에 내보내기, 이런 과정이 전부 다 필요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삼성 SDS의 브라이틱스 머신러닝, 줄여서 이제 브라이틱스 ML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이용하면은 그런 어려운 문제를 조금 더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로드부터 텍스트 분석 후에 익스포트까지 이르는 서비스 배포를 되게 간편하게 해주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텍스트 분석 그 자체와 그 앞에서 이루어지는 전처리, 그리고 텍스트 분석 후 이루어지는 후처리까지, 이 모든 과정을 하나의 플로우로 구성할 수 있게 해주고, 뭐 필요하다면은 어떤 태스크가 딱 실행된 이후에 이 플로우가 실행되게 하거나, 아니면 스케줄 잡을 등록을 해가지고 주기적으로 이 플로우를 실행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분석 데이터를 로드할 때는 좀 아까 말씀드린 그 브라이틱스 DP의 하이브 저장소에다가 연결을 시켜서 데이터를 끌어올 수 있게만 하면은 이 모든 과정을 한 번에 좀 간편하게 구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텍스트 애널리시스 기술을 이용한 VOC 처리 지능화의 적용 사례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질문이 있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